네, 이번에는 211쪽에 있는 기사문 세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11쪽입니다. 자, 기사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선택형 채식급식에 관한 기사문이네요. 이것을 도입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찬반 팽팽 해서 뭔가 이게 논쟁적인 그런 화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매일 이제 급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기사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자,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선택적 채식급식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되면서 채식급식을 둘러싸고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사문에서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찬성과 반대를 균등하게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반대, 또는 반대로 반대하면 찬성, 찬성하면 반대, 이런 식으로 좀 균등하게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떨까요? 자, 땡땡시 교육청은 육식이 포함된 급식이 개인적인 질환을 악화하거나 시키거나 가치관 및 취향과 맞지 않아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급식은 채식에 대한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선택적 채식급식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그러니까 땡땡시 교육청이 이러한 채식급식을 선택적 채식급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 또는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입장,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육식이 개인적인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 너무 이렇게 고지방, 고열량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건강이 조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개인별 취향과 맞지 않는다. 요새 이제 비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육식을 안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권, 이런 취향과 맞지 않아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도입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채식급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동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 운영한 뒤에 이를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어때요? 뭐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약간 인용 기사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차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앞으로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또 국내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지침을 마련하고 그래서 동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동의 안 하면 뭐 못하는 거죠, 뭐 그죠? 뭐 싫다는, 난 육식이 좋아요 그러는데, 근데 또 동의율이 높아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사람 중에서 뭐 99명이 다 육식을 좋아해도 한 명이 채식만 먹는다.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 한 명이 채식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취향 차이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또 고민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급식을 또 따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채식급식 하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육식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나는 고기 있으면 밥을 못 먹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쪽 다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청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선택적 채식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파들의 입장은 뭐냐?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근거, 첫 번째 환경보호, 두 번째 동물복지. 그럼 웬 환경보호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때요? 그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그 식량 자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식량 자원을 또 기르기 위해서 뭐 각종 노동력이라든가 또 땅이 막 필요하고 또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때요? 하다 보면 만들라 하다 보면 어때? 또 살림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막 투입해야 되고 그죠? 자,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만큼 육식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환경보호와 관련된 어떤 구체화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동물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는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동물들이 동물을 사육하는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하지 말자. 그 요새 최근에 개고기 논란이 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고기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률로 해서 화두를 던졌는데 또 이것을 찬성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과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고기 그냥 문화 다양성으로 생각해서 그냥 먹는 거지 뭐 할 것인지 아니다. 동물 복지 또 어떻게 내 반려견 이런 애들을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양쪽 다 또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나 해서 역접으로 나왔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찬성이니까 여긴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세모 교수, 한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육류를 뺀 식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결핍이 있다는 얘기겠죠. 육류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각종 영양소가 있는데 채식만 할 경우에 자칫하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 이 사람 말을 인용한 거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인용하고 있네요. 또한 급식 관리자들은 선택적 채식 급식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채식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식단을 제공하면 급식 단가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그 반대 근거를 이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급식 관리자들 뭐 영양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별도 식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 단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급식 단가가 높아진 걸 누가 책임지냐? 채식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온통 다 부담할 거냐? 아니면 n분의 1로 해서 뭐 육식을 하는 사람까지 다 이걸 부담해야 되냐? 같이 부담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단가는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면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단가는 높아지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이러한 논란에 대해 땡땡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익명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택적 채식급식 제도는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또 유보적인,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쪽은 아니다. 밀어붙이는 쪽은 아니고 뭔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마지막에 대변했네요. 자, 그러면 문제. 기사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적 채식급식이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실어놓지는 않았죠. 않았습니다. 여기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이 없죠. 네, 맞고, 식품영양 전문가가 육류를 제외한 채식 식단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으므로 뭔가 이렇게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선택적 채식급식의 긍정적 효용이 없음을 인정해야겠군. 자, 단점이 있는데 그게 선택적 채식급식의 긍정적인 효용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이 글의 내용과 맞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찬성하는 입장의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선택적 채식급식으로 인해 급식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 아까 여기 있네요. 급식 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통계 자료라든가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사문을 다루다 보면 그런 디테일한 점까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어쨌든 따져는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죠. 선택적 채식급식 제도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밝힌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나 실제 여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찬반 팽팽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군. 그러니까 팽팽이라면 결국 뭐냐면은 뭐 50대 52든가 아니면 51대 49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팽팽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이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이 반대하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급식관리자가 대표자로 적절한지 등등 여러 그 타당성의 측면에서, 표현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또 판단할 측면들이 좀 있죠. 선택적 채식급식 도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부분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죠. 네, 건강상의 이유가 아까 어디 있었죠? 네, 여기 개인의 질환을 악화시킨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찬성과 반대 측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만 꺼내놓고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병,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무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위 기사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생산하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적 채식급식에 대한 우리 학교 구성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체 자료로 생산하여 전달함. 선택적 채식급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선택적 채식급식의 도입 취지나 시행 방식에 대해 설명함. 학교 구성원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학교 구성원의 견해를 조사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우리 학교 구성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교 신문과 수시로 갱신되는 학교 누리집의 게시판. 그러니까 뭔가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입장이 뭔가, 정말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전달한다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자, 1번. 선택적 채식급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을 파악하여 균형 있게 다룬다. 여기 모든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려서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좀 대표성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학생회장이라든가 또 학부모도 뭔가 좀 학부모들의 입장을 잘 아는 분들이라든가 교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균형 있게 다루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맞고 조사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선택적 채식급식의 도입 취지나 시행 방식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런 도입 취지나 시행 방식을 미리 설명한다. 이런 채식급식이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선택적 채식급식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어긋나더라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입장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제시한다. 전반적인 입장과 어긋나는 게 대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입장과 어긋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선택적 채식급식 도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응이 충분히 수업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파악한다. 아까 여기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뭐 심층면접까지 이렇게 도입을 하네요. 적절한 설명이고요. 선택적 채식급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면 제약이 있는 학교 신문의 특성과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제약이 적은 누리집 게시판의 특성을 반영하여 두 가지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까 전날 매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문과 누리집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E 중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사면에서는 앞서 제시된 내용을 해석하여 요약, 부연, 상세화 등의 기능하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인용의 성격을 띠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쓰인 문장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진술한 것인지를 잘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용을 가장한 주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뭐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맨날 이제 국민들을 들먹이는 기자들이 많죠.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이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 설문조사 해봤나 그죠? 그래서 인용의 성격을 띠지만 인용의 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 거 이걸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용 표지는 뭐뭐라고 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가열되고 있다. 현황이죠. 현황이라서 이거는 인용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는 명확하게 인용이면서 인용 표지도 있고요. C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접 인용고 말했다라고 인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그 말을 인용을 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지적한다 해놓고요. 이 사람의 말은 이런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 말을 조금 해석한 듯한 이게 인용인지 해석한 건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인정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인용, 간접 인용이지만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인 건지 인용을 한 건지 이게 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요 D가 해당이 되겠습니다.